2018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이때쯤 사실은 나스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한 20% 이상 폭락세를 보였던 부분들, 하지만 다음 연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스무스 모드가 펼쳐지면서 나스닥이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스탠스가 좀 완만해질수록 지수는 반등하는 경향을 우리는 목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여민입니다. 경제TV에서 좀 많이 얼굴을 좀 내비쳤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지금 신사임당 지금 유튜브에 지금 초대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금 경제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신사임당 유튜브에서도 제가 좀 매크로라든지 어쨌든 마이크로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지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떤 가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일단 저도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는데 참 올해는 좀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란 인물 참 아무래도 이 변동성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표를 좀 보시면 일단은 이 S&P 500 기준입니다. 10% 이상의 좀 변동성을 보였던 지금 이제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거의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경제 침체, 경제 공황, 월드워 2 이런,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위기가 있을 때만 어떻게 보면 S&P 500 같은 경우가 10% 이상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러한 좀 아픔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S&P 500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아직은 4월 말이 안 됐죠. 그런 상황인데도 벌써 마이너스 17%까지 조정을 받았다. 지금 다시 올라오는,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ETF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6%대, 지금 오히려 유럽 쪽의 증시가 훨씬 더 좋죠.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뼈가 아프죠. 그리고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저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건파, 그 다음에 좀 약간 과격한 인사를 좀 약간 밸런스 있게 좀 배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4월 한 초중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 지수가 거의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헤지펀드, 특히 이제 월가 쪽에서 경력을 좀 많이 쌓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키 플레이어로 지금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다 제가 볼 때는 알고 있고 흐름을 제가 볼 때는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 자체는 최악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관세 유예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그다음에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최악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증시 상황과 유사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나요? 트럼프 1기
2기와 좀 비교해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예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기 4년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2기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 1기 때는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상으로만 했던, 제가 볼 땐 관세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기 때는 뭐 거의 이제 모든 국가를 패는 좀 그러한 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역사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기 때 보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관련된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증시 자체가 좀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겪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18년 지금 이제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요때쯤 사실은 나스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한 20% 이상 좀 폭락세를 보였던 부분들. 하지만 2019년 다음 연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좀 스무스 모드가 좀 다시 한번 펼쳐지면서 나스닥이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역사의 답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물론 100%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벤치마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9년에 다시 한번 반등했던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품목이라든지 나라는 분명히 다르겠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같은 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의 스탠스가 조금은 좀 완만해질수록 지수는 반등하는 경향을 우리는 목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파월 연준의장 해임 발언 후 취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좀 미국 증시, 특히 채권 시장 자체도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건 미국의 경제, 특히 재정 상태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주식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결국은 그러한 부분의 책임을 제가 볼 때 연준 의장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연설을 통해서,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좀 해프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고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행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정책을 피는 연준의 어떤 정책을 불신한다라는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 성급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면에는 물론 이제 해고에 대한 부분은 지나했습니다만 다른 이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라, 좀 이러한 좀 압박용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동성 하에 하락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빅테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는 대장은 좀 엔비디아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빅테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사실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결국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캐펙스 투자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면서 작년의 성장을 이끌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약간의 좀 회의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과연 물가는 오르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헤비 투자, 캐펙스 투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성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뭐 취소한다,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이 엔비디아 특히 이런 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좀 저는 이제 구글, 알파벳의 지금 이제 1분기 어닝콜을 보면서 아니다.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좀 느꼈고요. 결국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알파벳 이런 좀 구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도 데이터 센터 GPU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 뭐 유료 버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이미지 사진이 많이 돌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GPU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투심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블랙엘이 지금 5월 달에 출시가 되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버전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에 대한 확보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빅테크 그와 관련돼서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대체 불가능한 종목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밑에서 줍줍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